파트 5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권장 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시간처럼 11분이지만요. 이 11분을 투자를 했을 때 몇 개의 오답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바로 해설지를 보지는 마시고 내가 추가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나온 오답이 몇 개인지를 구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 2번을 문제를 풀 거거든요. 해설지를 보기 전에 2번을 풀 겁니다. 자, 1회차는 뭘 하실 거냐면 11분이라는 시간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모두 푸실 거고요. 혹여나 내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찍어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보는 시험이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몇 개의 오답을 만드는가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회차 답안으로 11분을 소요해서 걸린 답안이 무엇인지 쭉 적으실 거고요. 그리고 2회차로 푸실 때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총 소요한 시간이 몇 분인지는 체크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20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시간 동안 내가 사전은 참고하지 않고 내가 가진 실력만으로 최고의 답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회차 답안도 적혀 있을 거고요. 이해하고 계시죠? 그럼 각각 답을 채점을 해서 오답 개수를 저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법과 어휘를 구분했고요. 해당 문제는 어휘 14문제, 문법 16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실 오답 결과의 예시입니다. 1회차랑 2회차 총 소요 시간, 문법, 어휘, 오답 개수 이렇게 텍스트로 공지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실 거냐면요. 제가 앞서 설명한 어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 페이지는 대부분의 문제가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6번과 7번만이 어휘 문제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9번, 11번, 13번, 15, 16, 18 이외에는 문법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예요. 21번, 23번, 25번, 26번, 27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이요. 자, 제가 불러드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총 14개입니다. 이 중에서 오답 개수가 몇 개인지, 나머지는 문법이잖아요. 16개 문제 중에 나의 오답 개수는 몇 개인지 각각 구분해서 지금 바로 먼저 보내주세요. 어휘 문제는 제가 어느 단어를 알고 모르시는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일단 모르는 단어들은 다 정리를 해서 먼저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러고도 오답이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 사진을 예를 들면 내가 6번을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어요. 보기 단어도 알고 문장에 있는 주어진 단어들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먼저 해설지를 참고하시고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저랑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보통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주어진 이 영어 단어가 실제 문장에서 쓰이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번역기처럼,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알고 있는 한국어 의미로만 접근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사진을 캡처한 사진 있죠?
보내주시고 해설지를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정답을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법 문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올바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우연히 맞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수업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문제를 보여드리면 그냥 바로 얘가 설명하는 거를 듣지 마시고요. 얘 설명이 나오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고 왜 이게 정답인지 그리고 나머지 보기가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비교하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얘는 이렇게 푸네. 비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내가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접근하니까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 라고 얻어가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문제 푸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내 방법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해당 이론들을 정리를 하면 정리된 이론도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잠깐 동영상을 멈추신 다음 30초, 1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을 두고 빠르게 암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하실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해 보시고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식의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패턴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빈칸 앞에 for를 먼저 잡고요. for, in, to, on, about 이런 전치사들 있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야 됩니다. 맞나요? 자, 빈칸 뒤에 명사가 왔는지 확인할 거예요. 맞나요? 왔죠? The safety requirement 이렇게 왔잖아요. 안전 요구 사항들이라는 명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빈칸에 혹시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이 더라는 거 있잖아요. 더가 빈칸 앞으로 왔어야 돼요. 맞나요? 근데 해당 문제는 on, 더라는 게 명사가 앞에 있고 바로 앞에 있고 그 앞에 빈칸이 온 경우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 보기 중에서 쓸 수 있는 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뭘까요? fulfilling. B가 정답이죠. ing 붙은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만족시키다 라는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전치사 뒤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만족시키는지 얘 뒤에 또 다른 명사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이 패턴을 알고 계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퀵 해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장에 일단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전치사가 왔고 빈칸 뒤에 더 명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months가 붙는 명사가 또 올 수 없고요.
그리고 ed가 동사 아니면 충족된 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라는 친구가 빈칸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 앞에다가 형용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on, 더라는 친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요거는 가능해요. 근데 형용사, 더, 명사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도 푸실 수 있는 시간 드릴 거예요. 정답은 무엇인지, 왜 이게 정답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 저의 설명과 비교해 보실 겁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동사 어딨죠? lining up.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이 문장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에서는 빈칸에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따로 동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동사를 제거합니다. 어디 있어요? 동사 찾아볼까요? A, B 제거해야겠죠. 그죠? 자, C는요. 먼츠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입니다. 등록이란 뜻이고요. enroll 이라고 하면 등록하다라는 친구 앞에 to가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동사 앞에 to가 있는 경우는요. 투부정사 다양한 품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뭐 얘가 명사도 가능하고요. 그때는 뭐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way to go 뭐 이렇게 하면 가는 방법 괜찮죠? 가는 이라는 앞에 있는 way가 방법이잖아요. 방법이라는 명사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to enter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부사로 쓰이면 얘가 위해서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볼 건데요. 자, 해석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줄을 쓰고 있어요. 어디에 줄을 쓰고 있는 거죠? S 호텔 로비에 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줄을 쓰고 있으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틀간 이뤄지는 기술 학술 토론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 C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in이라는 친구 뒤에 명사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in 뒤에 있는 친구는 로비에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주어, 동사, 예쁘게 온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부분 알려드리면은요. 자, 첫 번째로 enroll. 이 친구 뜻이 뭐였죠? 등록하다 라는 뜻이죠. 이 친구는 무엇을 등록하다 라고 할 때 뒤에 in이라는 친구가 같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등록하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등록하다, 토익에 자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register for 이런 거 자주 나오죠. 다음 두 번째로는 a number of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볼 건데요. 이 친구 뜻이 뭐죠? 많은 이란 뜻이잖아요. 이 친구랑 비교하면 좋을 게 무엇이냐면 the number of. 자, 이 친구는요. 더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의 수란 뜻입니다. 뭐뭐의 수.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에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동사가 있나요? 동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 자리예요. 맞나요? 자, 1번 보기 중에서 동사가 아닌 걸 제거합니다. 왜냐면 난 빈칸에 동사를 넣을 거거든요. to가 붙거나 ing가 붙은 건 동사가 아니니까 B를 제거하고요. 나머지 A, C, 데이빗의 차이가 무엇인지 봐요. 이미 was, id니까 다 과거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ast week이 중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 보기 모두가 과거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보기들을 비교하는 거죠. 4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하는 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C는 BPP고요. 나머지는 아니죠. A는 ing니까 아닌 거고 ED가. 데이빗은 was, were이라는 비동사가 없잖아요. 자, 그럼 announced 뜻이 뭔가요? 발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C는 발표되었다. 그죠? 나머지는 발표하다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A는 was ing니까 발표하는 중이었다. 데이빗은 발표했다가 돼요. 그럼 쉽게 접근을 해서 C는 발표되다, A랑 데이빗은 발표하다겠죠.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이 문장의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 어디 있어요? merger. 뜻이 뭐죠? 합병이죠, 합병. 합병은 발표를 하나요? 발표가 되나요? 합병은 발표됩니다. 정답은요? C. 자, 나머지 wish라든지 at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항상 소가로를 열고 닫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따로 주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가 있는지 봤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엔 동사를 넣을 거거든요. to가 붙은 B를 재웠고 A, C, 데이빗의 차이가 무엇인지 봤더니 C만 BPP고 나머지는 아니더라. 그럼 발표되냐 발표하냐? 동사에다가 발표하냐 되냐를 볼 때는 그 문장의 주어를 찾아가 주셔야 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 합병. 합병은 발표하냐 발표되냐. 이렇게 하냐 되냐가 혹여나 내가 너무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을 그냥 다 적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해요. 제가 방금 어떻게 했죠? 합병은 발표하냐 되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근데 내가 이전엔 헷갈린다면 합병은 발표하냐 되냐 이걸 그대로 텍스트로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다가 문제에 대한 해설을 그대로 적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자,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by라는 친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빈칸 뒤를 봤더니 for이라는 친구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for 앞에 있는 친구, 즉 빈칸에는 명사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자, 저는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제거할 게 무엇이냐면요. A예요. 자, 왜 A냐면요. by라는 친구 뒤에는
은는이가 붙는 친구 넣지 않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by 뒤에는 he가 아니라 him, she가 아니라 her, I가 아니라 me를 써야 됩니다. 맞죠? 그는이 아니라 그를, 그녀는 아니라 그녀를이 맞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은는이가 붙는 그는, 그녀는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제거할 것은 무엇이냐면 힘과 히즈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힘이 뜻이 뭐죠? 그를 이란 뜻이죠. 자, 지금 보면은 이 문장에서 by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킴이라는 사람밖에 없죠. 킴은 갔다 베이징으로 이거잖아요. 자, 힘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킴이라는 사람과 힘이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일 때 쓰는 게 힘이고요. 김이랑 같은 사람, 김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우리는 himself를 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빈칸에 힘이 들어간다면 이 주어진 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잖아요. 제 말은. 알 수 있나요?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절대 힘 이런 건 정답이 될 수 없고요. 5에서 his라는 것도 그의 것에 의해서 알 수 있나요? 그의 것이 무엇인지 의미도 부적절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himself. 여기서 oneself라고 쓰지 않고 himself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가 김이라는 사람, 남성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himself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진 거요. 토익이 되게 좋아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내가 스스로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스스로라는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by oneself, for oneself, on one's own 이렇게요. 이 세 가지 표현 다 스스로라는 의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oneself는요. 이 문장의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oneself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토익 파트 5 기준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주어가 있다면 지금처럼 himself, herself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30초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30초 동안 스스로 이 세 가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30초 드릴게요. 자, 암기하셨나요? 동영상 멈추시고요. 스스로라고 해석이 되는 세 가지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보시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4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이 표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5번입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한다면 약간 어휘가 헷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어휘를 몰랐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시험장에 가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둘 중 헷갈린다. 이때 쓰일 수 있는 방법. 제가 계속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보기 내는 것도 뻔한 거예요. 자, 일단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어라는 애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빈칸 뒤에 명사 왔어요? 명사 왔죠? 자,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어떠한 티셔츠인지 어떠한 니은 받침 있는 거 그런 형용사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형용사는 뭘까요? 사실은 she, Dave인 모두 다 형용사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A와 B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compliments. 먼치 뒤에 S가 있잖아요. 먼치여서 명사라고만 쓰였다. 명사만 가능하다 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얘가 동사도 가능해요. 명사도 동사도 다 가능하거든요. 칭찬 또는 칭찬하다 두 가지 쓰일 수 있어요.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동사 뒤에다가 ed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사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와 B는 제거를 했고요. C와 데이빗의 차이는 어휘입니다. 이 친구의 정확한 뜻을 아셨어야 돼요. 자, C는 칭찬되는 이란 뜻이에요. 칭찬되는. 다음에 데이빗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무료의 란 뜻입니다. 이거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이거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complimentary. 무료의 란 뜻입니다. 자, 이 단어를 알았으면은 맞춰주셨을 텐데 혹여나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찍어야 된다면 찍더라도 확률이 높은 걸 찍자고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C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동사 뒤에 ing나 동사 뒤에 ed가 붙은 거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은요. ing는 뭐뭐 하는, ed는 뭐뭐 되는 이런 의미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걸 아신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확률적인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문제처럼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ing랑 ed가 둘 다 주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처럼 ing나 ed 중에 하나만 있죠, 형용사가.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잖아요. 이럴 때는 ing, ed가 아니라 그냥 형용사가 정답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 룰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석은 내가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만 만약에 당장 시험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1초 문제가 되겠습니다. please라는 친구 뒤에는 뭘 써야 되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맞죠? 자,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은 몇 번입니까? B네요. S나 ed나 ing 붙은 건 원래대로의 형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건 가볍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를 리뷰를 마무리할 거고요. 저랑 같이.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우리가 정리했었던 이론 중에 랜덤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스스로라는 해석을 가진 세 가지 표현 뭐가 있었습니까? 동영상 멈추시고 대답해 보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라고 표현되는 친구죠. by oneself, for oneself, 그리고 on이 붙으면은요, one's own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스스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인데요. 앞에 전치사가 왔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 under라는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명사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빈칸에 정답이 되는 친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사 뒤에 ing 붙은 친구였습니다.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했던 이론들 바로바로 지금 요거 투자하는 거 5초, 1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쭉 얘의 말을 듣고만 있지 마시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내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 무엇인지 동영상을 멈추시고 계속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 같은지 이전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떨 것 같은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저랑 대화해 보세요. 자, 일단 before이라는 친구부터 먼저 잡아 볼게요. before이라는 친구는 그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은퇴하기 전에 그래서 retired 라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그 앞에는 before 앞에는 또 다른 동사가 나왔어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빈칸을 제외하고 before 앞에 동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동사가 아닌 건 제거합니다. 왜죠?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ing가 붙은 친구가 제거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뭐 보셔야 돼요? 보기들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자, 이들의 차이가 뭔지 구분이 되세요? A는 앞으로 쓸 거고 C는 지금 쓰고 데이빗은 과거보다 더 이전에 썼던 거죠. 일단 이 보기들의 차이가 설명이 됐어야 됩니다. 자, 일단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저는 밑줄 형광펜을 친 거예요. 핵심은 before이라고 보는데 그녀가 몇 년 전에 은퇴하기 전에 썼다 이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잘 이해하셨어도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retired에 ed가 있으면 얘가 은퇴한 게 언제예요? ed면? 과거죠? 과거에 얘가 은퇴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before 그 이전에 얘가 뭘 했어요? 썼어요. 글을. 그죠? 그러면은 과거보다 더 이전일 때 우리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had pp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데이빗이겠죠. 자,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before이라는 친구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빈칸에는 진짜 동사가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ing 붙은 동사가 아닌 be를 제거하고요. AC 데이빗의 차이는 무엇이냐? 시제입니다. 지금인지 앞으로 쓸 건지 과거에 썼었는지. 자, 근데 뒤를 봤더니 그녀가 은퇴하기 전이랍니다. 은퇴가 과거니까 ed가 붙었다면 은퇴했던 건 과거였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이전에 썼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은 had pp로 나타내 주셨으면 됐습니다. 맞나요? 자, 12번까지 우리 같이 보신 다음에 잠깐 쉬고 오실게요. 자, 이 친구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저는 뭘 잡으냐면요. due to를 잡습니다. due to. 자, 이 친구 뜻 뭔지 아세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이 친구는 대표적인 전치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자, 뭐가 있어요? 자, 전치사의 핵심은 뒤에 동사가 오지 않고요. 명사 하나만 데리고 오는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요. 자, 뭐뭐 때문이라고 해석되는 거 뭐가 있어요? 자,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뭐가 있는지 최대한 많은 걸 적어가지고 오세요. 다 적으셨다라는 전제하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마세요. 첫 번째,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두 번째,
due to. 세 번째, owing to. 네 번째, on account of. 요런 거 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예요. 자, 근데 반대로 또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즉,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오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 잠깐 멈추시고 썼다가 비교해 보실게요. 자,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주어 동사 가져오는 친구들이요. 오비 붙지 않은 because라든지 since, as, now that. 이 친구들 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해석이지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due to라는 친구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였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오면 되죠. 빈칸 앞을 봤더니 public이 뜻이 뭐예요? 얘가 대중의 라는 형용사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가 와야 됩니다. 보기 중에서 명사, 정답은 몇 번일까요? A겠죠? 반대라는 명사예요. 자, 궁금해야 되거든요. ing도 사실은 명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ing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A도 반대라는 명사고 데이빗도 반대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ing가. 자, 근데 이들의 차이는요. 앞에 있어요. A는 public, 대중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앞에 오지만 데이빗처럼 동사 뒤에 ing 붙은 친구는 형용사가 오지는 않고요. 부사가 와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인 거겠죠? 자, 이거 외에도 또 자주 나오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A 앞에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명사 앞에는 어나 on이나 더를 쓰지만 그죠? 데이빗 ing 동명사로 쓰이는 친구들은요. 앞에 언더가 붙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2부부터 시작을 할 때 바로 해설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부에서 배웠었던 내용 중에 랜덤으로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 친구를 올바르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가 스스로 특히 틀린 오답 문제들 또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생소했던 또는 내가 접근 방법이 달랐었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문제를 푸시면서 왜 A가 정답인지 나머지는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해당 이론들을 내가 필기를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2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2부에서 뵐게요.